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어쨌든 중2 학생이든 중3 학생이든 고등학교 그 과학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물화생지. 근데 특징이 이제 물리는 해보니까 꼭 수학 같지 않아요? 기본 개념을 쫙 가르쳐 주면 그게 이제 기본 개념 자체가 공식이 되죠. 이게 공식이 딱 되면 이 공식을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이걸 그 수학에 보면 짧은 단답형 서술형 문제 푸는 것처럼 그죠? 그 응용 문제 그 수학의 뭐 단원 끝에나 보면 응용 문제 있잖아요. 응용 문제 문장으로 서술형으로 된 걸 가지고 요거를 다 하나하나 수식에 맞춰 가지고 요걸 풀어야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공식만 안다고 무슨 게 아니라 이게 풀이가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계산 실수도 다 해결해야 되고 그죠? 수식 만드는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 수식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이제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 개념 자체가 문제 속에서 녹아나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고 그러죠, 애들이. 네. 근데 뭐 일정 부분 다 푸는데 이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 공식 자체가 단위를 보면 미터 퍼 세트는 미터를 퍼로 나눠서 세트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단위에서 거꾸로 공식으로 가고 공식이 이해가 되면 그걸 응용한 걸 적용을 해보고 해야 되니까 이게 오래 걸리죠.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공식에서 이 공식과 유사한 이 공식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은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현상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단순 계산만 하게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 힘 같은 것도 이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으면 막 공식 짬뽕되고 막 그러면 이게 실제로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다 배우기 전에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수식은 수학에서 수학 못하는 애들이 계산은 다 했는데 그래프로 그리라면 못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물리를 했는데 계산은 되고 답은 나왔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는 이해됐어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물리 선택이 제일 적은 거 알아요? 물리 1이든 2든 선택이 다 적어요. 1 선택하는 애도 물리 제일 적고 2 선택하는 애도 물리 제일 적어요. 2가 물화생지 1, 2에서 제일 적고 이게 최소고 1만 투자했을 때도 물리가 제일 적어요. 아니 점수가 그럼 높지 않아요? 네? 점수가 안 높아요? 그러니까 물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이해를 수학을 어느 정도 잘하고 이해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응용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적용력까지 있어야 되니까 응용 적용력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응용 적용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과를 가르칠 때도 물리를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면 물리로 난이도 조절하는 데 써먹어요. 왜? 물리 문제 몇 문제 내놓으면 애들이 퍽 틀려가지고 그것도 간단한 수식으로 아니고 막 이렇게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계산하게 하면 거기서 딱 따와야 되잖아요, 다. 거기다가 페인팅은 딱 하나 넣어가지고 함정만 봐면 다 빠져버리니까 안 풀어보려면.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용으로 많이 쓰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를 전공해갖고 하는 선생님들도 보면 물리학과 나오면 수학과보다 수학을 더 많이 공부. 수식 계산으로.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에서도 물리학과 선생님이 물리를 전공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 문제를 많이 내면 굉장히 어렵게 낼 수는 있는 거겠지. 자, 내신에서는 이렇게 물리가 학교에서 물화생지가 이렇게 완은 다설강이 되죠. 완은 다설강이 되는데 완까지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뭐 지구과학 전공했어도 화학, 생물 생물 전공했는데 화학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데 투 상황에 대해 놓으면 그게 있는 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배경 지식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돼요? 네. 투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물리 상황에서
내신을 내면 그 전공한 선생님이 그걸 가르치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자료도 많이 주고 해나가는데 완은 다 해요. 완 수준에서는 다 내신을 설강을 하기 때문에 물화생지 완을 거의 4개나 되니까 2개씩 하면 1학년 때 2학년 1학기 2개 2학기 2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3개 하기도 있는데 보통은 2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요새는 통합으로 돼서 이렇게 2개에다가 문과 거 하나 껴서 하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이해되세요? 내신할 때. 그러니까 2학년 때 이거를 다 배워요. 2학년 때. 물론 1학년 때는 통과를 반씩만 배우세요. 1학기 때 통과 반, 2학기 때 통합과학 반. 그러니까 요거는 상관없는데 2는 이렇게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2과목이 설강되기도 하고 그리고 설강을 해도 고3 때 설강하고 EBS로 대체하기도 하고 이해돼? 그러니까 2 같은 경우에는 설강이 2개 정도는 된다고 보고 내 생각에는 2개 정도는 모든 뭐 물화생지 선생님이 골고루 다 갖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등학교가 그렇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뭐 서너 반밖에 안 되면 선생님들 뭐 하루 종일 수업하니까 그치? 몇 명만 있어도 다 돌아가는데 물화생지를 다 놓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EBS로 제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화학은 한번 해봤으니까, 화학은 이제 연결고리죠. 이해 학문이야. 이해력이 좋아야 돼. 이게 처음에 뭐만 외우면, 뭐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틀을 외우면 쉬워요. 주기율표. 그러니까 주기율표의 특성, 주기율표, 요게 뭐라고? 구구단. 이 주기율표를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설명을 안 했어도 이거랑 왜 그랬구나 하고서 이렇게 결합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근데 뭐 질문하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해 안 되지. 어떨 때는. 그치? 정확하게. 그럼 대학교재 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주기율표를 특성을 이해하면 뼈대가 돼. 이게 틀 위에서 적당한 암기와 간단한, 물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계산 문제. 몇 개. 키워드가 되는 계산 문제. 몰 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계산 문제 몇 개만 하면 돼. 근데 어려운 게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물리는 워낙 어려워해서, 자, 그럼 어려우면 뭐가 문제냐면, 지원 인원수가 적어. 그러니까 이건 30명에서 무조건 1등 해야 돼. 이건 100명이기 때문에 3등 안에만 들어야 돼.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무조건 1등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은 어쨌든 암기. 근데 의대를 가려면 필수적으로 이 2과목은 해야 돼. 화학하고 생물을. 공부는. 지구과학은 안 해도 되는데 화학, 생물을 그 다음에 의공학을 하려면 물리도 또 해야 돼. 참. 근데 이제 2과목 선택을 하잖아.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를 해야 돼. 근데 화 2를 안 하고 보통 생 2나 지 2를 해. 이게 제일 많아, 애들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하고 계산, 이게 이해한 거, 기초적으로 암기를 한 다음에 몇 개 계산을 하면 되니까 화하고 암까지는 좀 뭐 괜찮게 집어 들어가는데 이제 화학 2에 들어가면 테마식으로 돼 있다. 공부가. 뭐 물에 대해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테마로 심화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테마식으로 심화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만 그냥 덜렁 화학 2만 해버리면 이게 기초가 없으면 이거는 기억할 수 있어. 테마 주제는. 근데 주제의 원리가 여기 바탕으로 다 깔려 있어서 이걸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원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한두 바퀴 돈 다음에 2를 하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희한한 거는 수능에서는 2개만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너는 아마 화학하고 생원, 생투, 지원, 지투, 생물, 지구가 뭐 할 거야? 그럼 생물을 하게 됐다.
그래서 화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활을 배우는 건 뭐 나쁘지 않아. 기초를 해서 그 다음에 관련성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내신 대비를 하고 이건 내신 대비로 하고 이어서 수능 대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활순수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물2는 안 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물1 지금 배웠어. 그럼 배운 거 가지고 계속 내신 수준의 복습만 하면 돼. 자, 그러니까 이 과목은 내신 과목이에요. 내신 과목. 이렇게 수능으로 안 할 거면. 이거는 내신 과목. 그러면 내신 수준의 문제들만 풀어서 자, 수능 그 모의고사 50점에서 한 45점 이 정도로 맞잖아. 그러면 40점 넘는 애들도 집중만 하면 내신 다 클리어해서 1등급 맞더라고. 근데 단 문과는 45점, 40점 맞으면 문과 탑 찍어, 물리. 근데 이과는 나중에 한두 문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는 더 풀어야지. 자, 그런 다음에 근데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기 때요. 내신 때려치우고 수능 공부해도 괜찮아요? 아, 그거는 이제 여기 뒤에 순서에 해서 이렇게 줘. 자, 이게 내신 공부를 해서 물화니까 물2까지는 이제 아직 안 접어 들어가서 물화생지로 완투를 다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완투를 다 하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시간에 이거 하는 것보다 수학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제 물안. 근데 특목고 가거나 과고 갈 거면 완투를 다 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럼 특목고 갈 거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수학 진도로 치면 특목고 이렇게 완전 경쟁력을 얻으려면 너 엄청 많이 해서 지금 쉽지는 않아. 자사고거나 일반고 가는 스케줄로 너무 공부했어. 자, 그러니까 물화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마치면 내신 준비로 계속 뭐 한다고? 피드백해서 공부한다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화학은 이제 화학 지금 좀 나가다 중단해서 지금은 물리만 하는 거잖아. 나갔는데 잘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 한번 나갔는데 이해가 안 가야? 네. 요게 문제야. 그럼 이해 안 된 데를 찾아서 질문하면 돼. 근데 이거는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해야 돼.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해야 돼. 그러면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면 뭐가 다 끝나? 그 통과가 다 끝나. 요거는 난이도 높은 거는 건들 필요 없이 물리가 많이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내신용으로 하면 된다고. 그 정도로 보면 여기에 비문학에 나왔을 때 비문학과 이 과학과의 차이도 얘기를 해줄 거거든. 문학이 나올 때. 자, 이렇게 화학같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해놓은 게 이걸 엮기만 하면 돼.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해가 된 다음에는 확인하면서 주기율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 그런 다음에는 마인드맵으로 깔라갖고 마인드맵으로 내신 책자를 통째로 이해하면서 이게 왜 나오고 요 전체에 관련해서 요 정도 나오는 게 맞겠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거든.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화는 좀 건드렸고 생물은 완에서 이게 있는 거야. 그냥 이게 여기에서 오르면 그게 나온대. 그랬더니 그 호르몬이 이게 단백질이 단백질 구조가 해도 돼. 생투에서 해. 근데 이제 기초적인 개념 암기하는 거예요. 그 의대라고 그러면 인체 명칭 외워 그러면 그거 왜 명칭 그렇게 얇으라고 했어? 이렇게 안 물어보지. 그 기초로 이거는 진짜 암기가 많이 달려. 물론 간단한 계산 유전 파트 가갖고 계산 문제 간단한 거 있는데 자, 요게 어려운 계산이고 요게 하면 중급 계산이면 요거는 기초 계산이야 솔직히. 해서 익숙해지면 그냥 다 계산이 돼. 이해돼요? 근데 이 기초 암기를 하면서 이 틀릴 만한 문제만 트레이닝을 하면 되니까 요거는 응용이 주라고 했지. 응용이. 요거는 이해가 주라고 했지. 요거는 암기가 주. 그러니까 생물을 많이 해. 애들이 제일 많이 해. 생물, 지구과학, 생환, 지화. 자,
요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분량 자체가 좀 1에 나오고 2에 나오고 그러고 2에 나오는 분량은 좀 자세하겠지 어떤 틀에서 요거는 중학교에다 업그레이드 조금 시킨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암기할 놈만 특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에서 틀린 거를 가지고 일부 이해하면 되거든. 근데 선택 상황에서는 아마 생물, 지구과학, 생물원 요게 1, 2위 다 치는다고 생지. 근데 의대 가서는 화학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게 3위지만 이거 한다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생물 이게 4위죠 4위. 2가 필요한 애들. 그게 이거 물리관이 5위에 남아. 그죠? 네. 그 다음에 6위가 이거고, 응? 이게 4위, 5위겠다, 4위, 5위. 그만큼 물리를 안 한다고, 애들이. 4위, 5위. 자, 그 다음에 6위, 7위, 이렇게. 선택할 때. 숫자도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녹화해놓은 거 있거든요. 탐구 이런 숫자로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생지, 1, 2위, 2, 1위, 비슷하게, 분해서. 지구과학은,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응용이고, 요거는 이해고, 요거는 암기라는, 지구과학도 기초는 암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구에 그게 있다고. 근데 이걸 지구를 보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이걸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는, 이것도 용어 자체가 낯설고, 이것도 용어 자체가 낯설고. 처음에는 암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해라기보다는 이게 약간의 적용 계산이거든요. 응? 네. 근데 지구과학은 이해예요. 이렇게 천체를 딱 봤을 때, 뭘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게 이미지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애들이 많아. 어려운 문제.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물리는 응용 문제고 화학은 이해 중심이고 그런데 시작은 그렇다는 거죠. 기초 암기는 건 맞아. 근데 마지막에 문제 되는 건 이건 약간 적응력, 이해력. 그러면 네 상황에서 화학하면 요것도 그죠? 이해. 기초 암기하고 이건 이해 후 암기. 이거는 뭐라고? 암기 후 이해.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됐어요?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요거 있는 거 짜집기로 조금 들어가고 요거 있는 거 짜집기로 조금 들어가고 여기 짜집기로 들어가고 이것도 짜집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누구에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물리냐 화학이냐 한국이냐 지구과학을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고3 들어가죠. 그럼 자기가 공부했던 거 그 파트 피면 단원에 나오죠. 그 파트 자세히 가르치겠죠. 기억이 잘 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은 통합과학 내신은 완전 짜깁기이기 때문에 이 학교 상황에 따라서 출제 범위가 확 바뀌어요. 학교의 수업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기초적으로는 통과를 하긴 해요. 뭐부터 하냐면 통과 공부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거 공부를 해서 순서로 네가 지금 있는 건 뭐죠? 이것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탑을 한번 쭉 돌리면 그 다음에 개념풀을 돌렸으면 해요. 개념풀. 근데 요게 뭐라고? 개념풀을 돌리기 전에 요게 짜집기 다 된 게 뭐예요? 통합과학이에요. 그래서 통과 개념풀을 돌린 다음에 물화생지를 개념풀을 사면 이 개념풀의 작전은 뭐냐면 제일 뒤에 마인드맵식 쪽으로 아니면 노트 정리, 썸머리 정리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 개념풀에 있는 모든 내용, 물화생지는 모든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외워야 되고 힘들고 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보고, 그치? 이거를 했기 때문에 개념풀을 충분히 그냥 바로 풀면서 그냥 필요한 것만 몇 개 정리할 수 있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요것들을 그제? 요것들을 나중에 공부를 다시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개념풀을 하고
3번 개념표를 사. 노라생지를. 완을. 이렇게 산 다음에 4단계가 이제 뭐 내공의 힘 같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 연습하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4단계고. 그럼 5단계는 또 뭐냐? 이거 중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막 완벽하게 끝났다. 뭐, 모르는 거는 이해를 해야지. 체크를 해놨다. 또 누군가한테 또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또 물어보고, 그지? 그치만, 뭐, 완벽하게 못 외웠다. 아니면 뭐 했다. 그러더라도 넘어가줘야 돼.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볼 거는 뭐 있어? 화학과는 수능 기출까지 다 풀어야 돼. 그죠? 또 뭐 있어? 생물이잖아. 그러면 이게 완이 다 끝나면 이제 생투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풀면서. 생투. 여기서 개념풀 나가고 생원까지 나갔잖아? 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 끝나고 이제 생투를 다시 개념풀하고 요거 개념풀하고 문제지 한 번 풀고 그지? 요거를 수능 기출까지 나가요. 자, 수능 기출까지 나간 다음에 이 뒤에서 뭐 상위권 문제집 있잖아. 어려운 거. 한 권 꾸준하게 일정 기간 꾸준하게 이렇게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69 모의고사 고1 거 고2 거 아니 고1 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고2 거 고3 거 그 다음에 사설 문제집 아니면 또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이 전체 과정 속에서 네가 끝난 게 요 하이탑 4가지 중에서 요거 지금 학원에 다 하고 있고 요거는 한 번 돌았고 그죠? 네. 그러면 요 2개잖아 2개. 네. 이거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씩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한 단어씩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공부의 단계가 이렇게 4단계로 보통 나눌 수 있거든요. 공부의 단계는 4단계예요. 첫 번째는 공부 준비예요. 공부 준비.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7번 읽었느냐 이런 거예요. 이 교재를 7번 읽었느냐요. 공부 준비가. 이해돼요? 두 번째는 공부예요. 공부. 이 내용을 단원별로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단원별로 하고 거기에 있는 거 풀러요. 그리고 이게 자습서 단계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자습서 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이걸 문제를 풀었는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부 준비고 이건 공부죠. 자습 공부. 그럼 이건 뭘 구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한 거예요. 시험 공부. 시험 공부는 이걸 평가 문제집 단계예요. 평가 문제집을 풀었는데 그 약점을 요 자습서 공부할 때 요점 정리한다. 공부한 것에다가 옮겨서 압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평가 문제집 단계고 이게 시험 공부라고. 그 다음에는 실전 공부예요. 실전 연습 단계. 실전 연습. 이게 실전 연습이 뭐냐면 요 평가 문제집 단계에서는 뭐까지 풀어야 돼요? 문제들 푸는 거예요. 평가 문제집, 평가원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이런 거. 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은 보는 거예요. 시간 똑같이 정해가지고 이 틀린 거를 계속 여기다가 누적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네가 생각하는 시험 대비 공부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있지만 이거를 해나가는데 한 단원씩 나가는데 이 속도를 빨리 하려면 이렇게 보통 책이 이렇게 있으면 1단원씩 보면 이렇게 세로로 보잖아요. 한 단원, 두 단원, 네 단원, 네 단원 이렇게. 처음에는 개념이라 쉬운 거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쉽든 어려운데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횡으로 본다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도 보고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일례를 들어서 자 물리책에 있는 모든 그림들만 전부 다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공부 되겠죠. 첫 번째 그림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림에다가 내가 궁금한 걸 이렇게 물음표 딱 써놓으면 간단하게 네가 글자로 써놓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 어디 나와요? 설명에서 나오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자, 그림 말고 이제 도표표 있잖아. 이렇게 도표표 그림 들어가고 도표, 표, 수식 도표하고 표하고 공식, 수식 이런 것만 따로 다 정리해.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림을 누적해서 보지. 그림 보면서 추가로 도표 수식까지. 됐어요? 세 번째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정의 있죠. 이게 세포막은 뭐다. 이런 것만 다 골라내. 이거만 뭐라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다 쳤어. 정의 개념만 뽑아서. 그럼 네 번째 읽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과정과 단계잖아요. 이게 P 단계에서 Q로 가고 Q 단계에서 R로 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 대응관계로. 요거만 찾으면서 봐요. 그럼 네 번 볼 수 있죠. 자, 다섯 번째는 내가 잘 암기가 안 되고 암기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데 잘 외워진 건 그냥 넘어가고 암기해야 되는 것만 골라서. 여섯 번째는 요 부분은 좀 질문해야겠다. 이렇게 질문거리를 찾아서 질문 쓰면서 이거는 왜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는요. 이거는 시험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그럼 벌써 몇 번 읽었어요? 이렇게 일곱 번 읽어봐야 되는데 일곱 번 읽고 그러면서 뭐 질문을 형광펜으로 녹색으로 쳐놨습니다 하든지 빨간색으로 불펜으로 쳐놨습니다 질문거리 아니면 질문거리에다 지읒이라고 다 하고 동그라미 뭐라고? 지읒 하고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럼 그거만 쫙 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여러 번 읽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순간 외워지는 거야. 근데 설명을 해서 다 이해됐는데 못 외웠어. 그럼 어차피 다시 해야 돼 공부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공부 준비 순서. 이게 끝나면 문제를 풀면서 뭐지 여기에 있는 건 문제를 풀겠지만 응? 이거 끝나면 이제 1단원부터 1단원 주로 그러면서 어디 정리해야지. 이거 개념풀에다가 네. 뒤에다가 그지? 네. 이거 끝났어. 그러면 개념풀 하나 사가지고 이거 읽어. 이것도 쭈루루 읽고 이거랑 합쳐서 그 요점 정리 노트에다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 책을 7번 읽고 개념풀을 7번 읽고 근데 7번이 읽히는데 16번이나 읽으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다 아는 내용인데 계속 보게 되는데 너 시험 보기 전에 150페이지 200페이지 안 읽어? 읽히잖아 그지? 네. 그런 것처럼 읽히니까 쭈루룩 읽은 다음에 이 개념 노트에다가 요 개념풀에 몇 개 중요한 거 쓰고 여기 하이라이트에 있는 하이탑에 있는 거 중요한 거 쓰고 그러면 이 나중에 수능 끝날 때까지 내신 끝날 때까지 고2 될 때까지 뭘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개념풀 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이해돼? 네. 요거 정리한 거에다가 추가로 써놓는 건 시험 나온 거야. 추가로 써놓는 건 내가 질문한 거야. 추가로 써있는 건 어려운 거야 이렇게. 그럼 네 비법 노트 필살 노트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한번 정리가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지지. 그냥 쭉 읽고 문제만 풀고 요거는 쭉 읽고 서너 번만 읽으면 뭐만 나가면 돼요? 이 관련 문제만 풀면 돼요. 몇 개. 됐어요? 네. 그렇게 다져져야 이렇게 고난도 문제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공부 기초 마무리된 거야? 이 노트 다 정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노트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진짜 틀릴 만한 거만 쓰면 되잖아. 어? 네. 그러니까 과학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수능에 나오면 내신은 뭐 나올지 학교 선생님 뭐가 중요해? 프린트랑 학교 선생님 노트랑 학교 선생님 전공이랑 학교 선생님 책상 위에 놓인 참고서 종류랑 학교 선생님이 고3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 활용된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내고 싶은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수능은 네가 이걸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수능은 이 생투에 나오는 게 70%가 똑같아. 문제가 똑같은 영역에서 나온다고. 매년 조금씩만 변해서. 자, 화원에 나오는 70%가 똑같아. 나오는 데서 매년 똑같이 나온다고. 그리고 어떤 데는 내신에서는 내지만 수능에서는 출제 불가능한 데도 많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이 70%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머지 30%에서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한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자, 중학교 때까지만 요 노트만 만들면 대박. 네, 네.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물화생지까지 풀고 가는 것 뿐이야. 아? 네. 근데 이렇게 화학 기출 문제나 생투 기출 문제나 자, 이게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어, 속도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어쨌든 고1 때는 통합과학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서 고1 때 내신이 예를 들어서 내가 1.5등급인데 물화생지를 끝내는 고2 때 반등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왜? 물화생지가 어느 정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과목을 해버리면 물화생지 만약에 3과목 했어 1학기 때 그러면 3과목 3단에서 뭐 3시간씩 하든지 4시간씩 하면 12단이요. 그럼 국어 조금 하고 영어만 조금 하면 순식간에 이 내신을 반등시키는 역할의 키워드를 해. 이 물화생지의 특징은 내신을 반등시키는 키워드라고. 이해됐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이게 자습수하고 평가 문제집 풀고 근데 이제 이렇게 7번 공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읽기.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거야. 요걸 정리하면서는 암기를 하는 거고 단어별로 정리를 하면서는 중요한 거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풀면서는 적용해보고 응용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전 문제였으면 내 약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단계가 몇 단계라고 이렇게? 공부 준비, 공부, 시험 공부, 실전 연습 이렇게 4단계라고. 네. 근데 네가 한 번도 안 해본 게 이 공부 준비. 그 다음에 덜한 게 실전 연습. 오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고? 너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했지. 그러니까 이 실전 연습에서 오답 정리로 왜? 실력은 똑같이 있는데 한계 차이로 저봐 1등급하고 2등급하고 했었잖아 등수. 하나 차이를 쭉 해갖고 3등급 때를 진짜 이 연습을 안 해갖고 된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요거 평가문제 푸는 요거까지 네가 할 수 있으면 이걸 빨리 해놔야 돼. 근데 이거만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 이 공부 준비하고 이걸 하는 게 이거에 더 속도감을 더 준다고. 왜? 한 단어씩 나갈 때 이렇게 가로로 읽어놓은 게 있으면 세로로 읽을 때 가로 세로로 짝짝 짜여지니까 그림을 다 받았어. 그러면 읽다가 그림이 나오면 그림 중심으로 글자를 읽어가면서 그림에다가 누적해서 정리할 수 있잖아. 이해되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먼저 봐놨으면 옆에 도표 수식 표를 봐놨으면 글을 읽으면서 뭐라고 정의 개념 체크하면서도 여기다가 나머지 거는 여기다 체크해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잖아. 쓸 수 있잖아. 아니야? 뭐 이런 걸 찾으면서도 그림에다가 꾸준하게 추가로 정리해 놓을 수 있잖아. 그럼 나중에 글자는 하나도 안 보고, 그치? 네. 뭐만, 그림하고 도표 수식만 보면 그 내용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도표 수식을 활용해서 문제 내잖아. 과학은 항상. 네. 안 빼먹고. 됐어요? 네. 자, 그리고,